안녕하세요, 카타임토마입니다. 이번 쌍용차 인수전에서 에디슨모터스, ELBNT, 인디EV 이 세 회사가 본입찰에 참여했다는 사실에 대해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이 이야기를 좀 이어나가 보려고 합니다. 당시에는 SM그룹의 불참 소식에 따라서 충격이 좀 있었는데요. 그룹사 회장이 자동차 쪽을 잘 모르고 전기차 부분에 대해서도 모른다는 사실 때문에 인수를 포기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시장에서는 입찰을 위한 실사 때 쌍용에 쌓여있는 부채를 보고 인수를 포기했다는 이런 소문도 돌았죠. 근데 이건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채가 많다는 것이 비밀도 아니고 실사에서 다 나오게 되어 있는데 그걸 숨긴다는 것도 지금 쌍용의 입장에서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자동차를 모른다는 것도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자동차를 모른다고 생각하면 아예 인수전에 뛰어들지도 않았겠죠. 아마도 전기차로 전환해야 하는데 쌍용차가 가지고 있는 전기차 기술이 좀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이 아닌가 추측이 됩니다. 코로나 시국이 터지고 나서 제대로 기술 개발할 만한 분위기가 아니었죠. 그래서 이해는 가는 상황인데 SM그룹에 이를 보완할 만한 계열사가 없다는 것이 문제겠죠. 즉 완성차 자동차 산업과 시너지를 낼 만한 기업은 있지만 새롭게 전기차 시장을 선도할 만한 기업으로 키울 기술력을 지닌 계열사가 없다는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 뇌피셜인데요. 쌍용 측의 SM그룹을 향한 애티튜드 면에서도 일종의 신호를 받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지금부터 이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본입찰에 참가한 곳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디슨모터스와 ELBNT 그리고 인디EV입니다. 이 중 인디EV는 써낸 가격도 그렇고요, 영향력도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에디슨모터스와 ELBNT 간의 입하전이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저도 인디EV는 좀 가능성이 적으니까 제외하고 좀 살펴볼게요. 먼저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이 있는데요. 상당히 인수 의지가 강하다고 알려져 있죠. 그리고 컨소시엄에는 에디슨모터스, 사모펀드인 KCGI, 사모펀드 키스톤PE, 그리고 세미시스코가 속해 있습니다. 2천억 원 후반대 인수 가격을 써냈다고 하고요. 향후 2-3년 내에 8천억에서 1조 5천억 원의 자금 조달 계획도 밝혔습니다. 전기 트럭과 전기 버스를 양산하는 등 양산 전기차를 만들고 있는 개발 경험이 장점이고요. 쌍용차 생산 라인과의 시너지를 기대할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써낸 가격이 ELBNT보다 높지 않고요. 미국, 중동 등의 새로운 시장에 대한 개척이 좀 약하다는 점도 에디슨모터스의 약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의외의 가격인 5천억 원 정도를 써낸 회사 ELBNT 컨소시엄이 있습니다. 이 컨소시엄에는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인 ELBNT가 있고요. 놀랍게도 카디널 원 모터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모펀드인 파빌리온 PE도 함께합니다. 제 채널 구독자이신 자유대한 우파님이 본 협상자 결정된 후 얼마 안 돼 올렸던 제 영상에 ELBNT와 카디널 원 모터스가 손잡았다는 댓글을 써주신 적이 있는데요. 이 부분이 진짜였습니다. 카디널 원 모터스의 전신은 하하 오토모티브인데요. 중국의 체리 자동차를 수입해서 미국 시장에 팔기 위해 만들어진 법인입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가 틀어지면서 그리고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아지면서 중국산 자동차 수입 판매가 어려워짐에 따라 이 법인은 청산되었고요. 쌍용차를 인수하기 위해 카디널 원 모터스라는 새로운 법인을 만들었습니다. 이 정도면 굉장히 의지 있게 덤빈 건데 인수전을 포기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좀 의아한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렇게 다른 회사 손잡고 힘을 키웠네요. 카디널 원 모터스의 주 목적은 쌍용 자동차의 SUV와 픽업 트럭을 미국 시장에 가져다 파는 것이죠. 쌍용 입장에서는 미국이라는 거대한 시장에 진출할 수 있기 때문에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동 수출길도 확보할 자신이 있다고 하는데요. 자, ELBNT가 쌍용차를 사가면 전기차 기술 그리고 배터리 기술에 대한 협업이 가능하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시장 그리고 중동 시장 진출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이 쌍용차 관계자들에게는 매력적으로 다가갈 수 있죠. SM그룹이 아무리 크다고 하더라도 자동차 산업은 경험해 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약간은 부정적인 신호를 우리는 다른 회사를 원한다 이런 신호 말이죠. 이런 거를 SM그룹 측에 보낸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뇌피셜에 불과하니 이 부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법원 승계에 나온 ELBNT의 본사 주소에 가보면 2층짜리 임시 건물 창고만 존재하고 카디널 원 모터스는 하하 오토모티브 파산과 함께 북미 판매 네트워크가 붕괴되었다는 뉴스도 있으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SM그룹이라는 공룡이 제거되었고요. 쌍용 인수전은 ELBNT와 에디슨모터스 간의 입하전으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국내 업체가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만 미국 시장에 대한 진출이 용이하고 전기차 제조에 대한 시너지를 함께 노릴 수 있는 ELBNT 컨소시엄도 현재로서는 나쁘지 않은 선택으로 보입니다. 매각 주관사에서는 다음 달 초까지 우선 협상 대상자를 확정하고 MOU를 체결한 뒤 11월 중 최종적으로 투자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다음 달 초면 쌍용의 세주인에 대한 윤곽은 나올 것 같습니다. 다만 두 곳 다 규모가 크지 않아서 유찰의 가능성도 없지는 않고요. 인수가 걱정되기도 합니다. 부디 잘 되길 바라겠고요.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리고요. 시청 감사합니다.